자, 24강 2차 부등식입니다. 고등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개념입니다. 1차 부등식까지는 중학생 때도 배웠었어. 2차 부등식 처음이야. 선생님 2차 부등식 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 이하인 부분. 5? 3으로 합시다. 이런 거. 이게 2차 부등식이야. 간단해.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가 문제인 거야. 형태는. 자, 2차 부등식. 우선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내용으로 푸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등식 자체를 보는 법이 있는데 어차피 부등식 자체를 보는 법도 그래프적인 내용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따져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그래프요? 주어진 요 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각을 해보자. 자, fx,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인 거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한번 x축상에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이 있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뭐가 중요하냐? x절편을 알고 싶어. 되겠어? 그러면 x절편을 찾으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지. 왜? 근이니까. 그쵸?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벌써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하자? fx란 주어진 저 x제곱 y4x 플러스 3 x절편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어차피 뭐 간단히 나오죠. 되겠을까지? 그럼 어떤 그림 나와? 주어진 거.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1하고 3에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래프 중에서 어떤 부분?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럼 0보다 아래쪽이면 여기 말하는 거냐? 0이어도 되지. 즉 이것도 포함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차피 x로 만들어진 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도 x의 범위값으로 나와야겠죠? 다시 말해서 뭐냐? 주어진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x축상의 범위가 어디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죠. 그치? 근데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지. 왜? 등호 포함됐으니까. 따라서 주어진 범위값을 따지면 뭐라 써도 돼?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내용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허! 근데 문제가 있어. 대충 알 것 같아요. 내용 되겠어요? 만약에 얘가 0보다 컸다라면 반대로 이쪽이겠지. 그렇죠? 즉 1보다 작고 3보다 큰 부분이었을 거야. 이해될까? 근데 문제가 있어. 아니 근데요. 대충 알 것 같은데 저렇게 근 쓴 거 알 것 같은데 저거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일일이 그래프 그려서 해요? 귀찮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거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해법 풀이. 자, 주어진 부분에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저 식이 자,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0보다 크거나 또는 자, 두 가지 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내용을 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 붙고 안 붙고는 관심 없어. 등호가 붙었으면 답 쓸 때도 등호를 붙이면 될 거고 등호가 안 붙었으면 여기 답을 쓸 때도 등호를 안 붙이면 되니까 상관없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이 a 값이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거든. 그런데 이걸 음수일 때를 그냥 놓고 풀면 그래프를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거꾸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풀이법을 만들자라는 부분에 반대로 해석이 되게 돼. 그래서 무조건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단 A 값이 양수가 되게 만들고 나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런 식이 주어져 있대. 첫째, 둘째. 자, 둘 다 1단계가 있어요. 인수분해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 먼저 하세요. 왜요? 이거 찾으려고. 딴 목적 없어. 얘 찾으려고. X 절편 찾으려고. 왜?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는 것은 X축상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값을 잡을 거기 때문에 X절편을 찾아야 돼. 근데 X절편을 찾으려면 실근을 만들어야 돼. 실근을 만들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선생님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의 공식 쓰세요. 네. 얘도 마찬가지. 쓰세요. 목적은 딱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자,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x-알파, x-베타가 0보다 커. 쟤는 A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아. 자, A는 양수로 맞춘 상태야.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저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0보다 작으면 여기 부분이지. 이 두 x절편 사이 값이 근이지. 근데 반대로 제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컸다라면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야? 여기 부분이잖아. 그러면 x축의 범위값 봤을 때 뭐가 돼? 1보다 왼쪽하고 3보다 오른쪽이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저 내용이 항상 변함이 없어. 그래서 아예 공식화 시키는 거죠. 자, 주어진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는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갖다 쓰여지는 알파가 베타가 임의상 알파가 더 작다고 할게요. 무조건 0보다 작을 때는 두 값 사이 값이 근이다. 근데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두 값 양쪽 부분의 값이 답이다. 되겠습니까? 0보다 작으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요 사이 값이 답이고 0보다 크면 그 값의 양쪽 끝값이 답인 거야. 이해되겠어?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0보다 작아 사이에 끼니까. 0보다 커? 그럼 무조건 양끝값. 이렇게 답을 만들 거야. 그래프를 그래서 보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으니까. 아예 공식처럼 봐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2차 분석 풀 때 이렇게 풀 거야. 단 조심할 건 뭐라고? 양수일 때만. 이거 안 맞추면 이거 다 반대로 해야 돼. 다 거꾸로 해야 돼. 그럼 너무 헷갈리잖아.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은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2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얘야. 그래서 2차 분석 어떻게 푸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서 파생되는 응용 개념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근이 다음처럼 주어질 때도 있지만 나중에 물론 오늘은 안 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할 거야. 3월달 넘어가서 2단계에 대한 개념 설명도 따로 할 거고 2단계 문제 따로 풀 게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케이스에 어떤 내용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근이 안 생기고 근이 어떤 특정 숫자 나올 때도 있고 근이 없을 때도 있고 항상 성립할 때도 있고 되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방정식은 내용이 많지 않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그 등호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다 보니까 파생되는 개념이 나올 거리가 없거든. 그냥 응용 문제가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얘는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도 근이 달라져. 똑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근의 형태도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종류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우선 이게 완벽해야 그 응용 개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설명은 안 할 거야. 만약에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아마 뇌가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요것만 확실하게.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것 자체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 응용 개념들도 이해가 빨라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건들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뭐다? 주어진 부분 부등식 풀었을 때 요 알파 베타는 항상 뭐였어? 딴 거 없다. 이건 저번에 연립 1차 부등식 풀 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여기 주어진 요 값들은 무조건 이 주어진 2차식의 방정식꼴에 대한 근들이야. 요 생각 해주시면서. 됐나 여기까지? 자, 2차 부등식 풀이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딴 거 기억하지 마. 음악 기억해. 0보다 크면 양끝값. 0보다 작으면 사이에 끼인 값. 그거만 확실히 외우면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자, 이 그래프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은 거야. 그랬을 때 뭐 하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아니 선생님 a, b, c, mn이 뭔지 알고 해요? 자, 보통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이 숫자가 없어도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려면 주어진 식 자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부등식 문제는 풀어서 값을 찾는 문제가 맞기는 해. 근데 아까 2차 부등식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위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 걸 그대로 식으로 바꾼 거였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ax제곱 더하기 b 빼기 mx 더하기 c만해서 저기 있는 식 이거하고 얘 갖다 쓴 거네? 그쵸? 그럼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써도 되겠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mx 더하기 c-n은 0 이상이지. 지금 보면 요식과 요식을 지금 부호 좀 약해서 써놓은 건데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놓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mx하고 마이너스 n을 절로 이항시켜주면 그럼 뭐 나와? mx 더하기 n 나오지. 됐죠? 자, 그럼 얘는 뭘 보자. 자, 식으로 보지 마세요. 우선 부등식을 잘 풀려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뭘로? 도형적으로. 자, 봐봐. 얘는 지금 2차 구성 포물선이지. 얘는 직선이지. 그쵸?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뭔 뜻일까?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포물선인 거네. 그 부분이 어디냐는 거야. 내용 자체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포물선 부분. 여기잖아. 등호 붙었죠? 같아도 돼요. 됩니까? 그러면 직선보다 위쪽에 포물선이 존재하는 뭘 찾는 거다? 그때 x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끝났네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요. 등호 붙었죠? 따라서 답 뭐 쓸 수 있다?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구나. 요 부분에서 포물선이 직선 위에 있구나. 끝. 이런 식의 해석법들.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2차 부등식 풀이법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 x축 위, x축 아래. 됐죠?
네, 이렇게 놓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자, 274번 가겠습니다. 샤.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냥 해를 구할 문제네. 연습하는 문제인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는 0 이상이다. 2차식이 0보다 커. 어디 부분이 근이다? 양 끝값. 사이에 끼인 부분이 아니라 양 끝값이 근인 거야. 근데 그 양 끝값이란 부분에서 근을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x 절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절편 찾으려면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해공식 써야지. 근해공식 쓰는 거지. 자, 주어진 거 그리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0 이상인 부분을 찾을 거야.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우리 뭘 찾아야 돼? 문제 주어진 대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이 알파 베타를 찾아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찾겠지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는 근해공식 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따라서 주어진 부분에서 x는 자, 짝수죠. 그럼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몇 나와? 8 나오죠. 그럼 몇이야? 1 풀마 2 루트 2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작은 건 음수 붙은 거. 큰 건 1 플러스 2 루트 2.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2차식이 0 이상인 부분은 양쪽 끝값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나온다? x는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이하인 부분 또는 1 플러스 2 루트 2 이상인 부분이야 라고 답이 나와줘야 돼. 이와 같이. 됐나요? 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저 알파 값, 베타 값을 찾아내셔야 돼요. 됐죠? 네,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몇이겠어? 얘가 베타야, 알파야. 빼면 답은 4루트. 됐지? 그래서 실제로 2차 부등식 자체 푸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아. 인수분해에서 근 찾아서 0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판단한 다음에 요근인지 이근인지만 따지면 되거든. 되게 심플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은요. 275번 가보죠. 어이? 부등식 있다. 어떻게 쌤? 무슨 고민이야? 저 주어진 거. 자, 절대값이 붙은 거. 고민하지 마. 하나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한 개인데 밖에 x가 있나요?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범위 설정하세요. 그쵸? 고민할 게 없어. 2x-1 그럼 범위 두 군데요. 첫째. 자, 이거 0 되는 값 기준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따라서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둘째. x의 값이 2분의 1 이상일 때. 자, 2분의 1보다 작으면 제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달아야 돼요.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짠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정리하시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야. 자, 이것도 양수야. 그냥 쓰면 돼.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그냥 쓰세요. 2x 마이너스 1. 자, 이항시키면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아. 됐죠? 자, 봅시다.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근을 씁시다. 2차식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사이에 끼인 부분.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야 돼. 말 그대로 마이너스 3보다 2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돼?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야.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 범위의 값이 요 안에서만 성립이 돼야 돼. 따라서 뭐 한다? 요 두 범위 값의 어떤 부분? 겹치는 부분.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범위의 값은 뭐 되겠어? 2 이하? 2분의 1 미만? 2분의 1 미만. 첫째. 됐죠? 자, 얘도 똑같이 0보다 작아요. 사이에 끼인 부분이야.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나오지.
근데 이것도 요 안에서만. 따로 겹친 부분. 결론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이상, 요거. 그래서 2분의 1 이상 4 이하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범위의 값은 뭘로 연결된다? 또는의 관계야. 저기다 갖다 쓰는 x는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 또는의 관계는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고? 무조건 겹친 부분이 아니라 합친 부분. 그러면 두 개를 합칠 텐데 여기는 2분의 1이 없었어. 여기는 있어. 그럼 메꿔지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온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가 됐었을 거다. 이해갔지? 여기까지? 자, 절대값이 들어있다고 해서 고민할 거 없다. 맨날 똑같다. 풀이법은.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아시겠죠? 네, 다음과 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수 몇 개? 4개, 3개, 0, 8개. 답은 4번.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죠. 276번. 으쌰. 자, 이번엔 뭡니까?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마이너스 5보다 작던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던가라고 주어져 있어. 우선 여기까지 끊어. 자, 해석부터 한번 해보자. 자, 주어진 조건부터 해석하세요. bx 플러스 c 0보다 커 근을 구했더니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던가야. 자, 해석해야 돼. 2차식이 0보다 크지. 0보다 크면 근 뭐 나와야 돼? 양 끝값 나와야 되지. 양 끝값 나왔지. 그럼 뭔 말이겠어? 아, A가 뭔지 몰랐는데 A가 그냥 양수네요. 그쵸? 왜? A가 음수였으면 반대로 해석한다 그랬어.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A가 음수면 반대로 해석해요? A로 양수로 만들면 전체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사이에 끼인 값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야? 아, 우선 첫째. 뭐 조건인 것 같아. 첫째. 뭘 하나 찾았어. 오케이. 두 번째. 자, 이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부등식에서 나온 글이지만 실제로 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은 얘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놓고 봤을 때의 근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은 0의 부근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부등식의 풀이란 건 없어. 부등식의 풀이란 뭐냐면 방정식으로 풀어서 나온 근 가지고 부등호 그냥 붙인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만을 위한 풀이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푸셔야 돼. 그 내용을 쓴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자? A값, B값,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이거 볼 수 있지 않나요? 앞에서 방정식 할 때 열나 많이 했던 거 몰라? 근 주어져 있어? 대입할까? 대입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떨까요? 가능하죠? 그럼 뭐 되겠어?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A분의 C 근데 10이죠. 두근의 곱. 그치? 아유 끝났네. 5 나와야 돼. 몇 나와? A 2야. 그치? 근데 잘 봐야 돼. 양수였어야 돼. 맞지? 그럼 끝났죠? 얘가 2인데 저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나온답니다. A 2랍니다. 끝났네요. B는 12. 얘처럼. 내용 되겠습니까? 자, 276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 항상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근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면 뭔 뜻이었겠어? 0보다 큰데 사이에 끼인 값이 근으로 나왔어? 아, A가 음수인가 봐. 라고 놓고 출발해야 돼.
알겠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잖아. 똑같아. 아, 양수인가 봐. 물론 저 내용이 갖다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그런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조건은 다 끄집어내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두 번째, 여기서 주어진 근의 이 값들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다? 무조건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똑같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이어도 방정식의 풀이법을 많이 갖다 써요. 생각보다. 됐나 여기까지? 자, 276번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야.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 자, 다음 넘어가죠. 277번 어디 보자. 쭈쭈쭈쭈쭈쭈쭈쭈. 아까 엄청 배고팠는데 딱 특정 시점 지나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이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몰래 뭘 먹고 온 건 아니에요. 야, 너 배고프겠다. 너 한참 힘 많이 쓰고 머리 많이 쓸 때인데 간식 꼴랑 빵 하나 줘도 되겠어? 푸짐하게 피자 한 판을 먹고 와도 모자를 파네? 혹시 집에서 1인 1닭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선생이 있는데 자기 집은 4식구래. 1인 1닭이래. 그래서 치킨 시키면 4마리 시킨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 집은 4식구인데 한 마리를 시켜도 남거든. 그래서 와. 대신에 우리는 거의 2인 1피자야. 1인 1피자? 그 정도. 우리 집은 피자를 좋아해서. 혹시 1인 1피자? 아니죠. 네. 자, 봅시다.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저 2차 부등식에가 이렇게 생겼대. 자, 2차 부등식이야. 영보다 작아. 근데 근이 이렇게 나왔어. 오이? 0보다 작은데 양끝 값이 근이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나 봐. 그쵸? 이거 알 수 있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을 거야. 왜? 다르잖아. 0보다 작으면 사이에 끼인 부분 근이거든. 됐나 여기까지? 두 번째, 얘는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3과 2라는 것은 주어진 fx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뭐 나온다? 요 내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fx는 0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3과 2였겠구나. 여기까지. 근데 요 정도 급이면 최고차항이 음수야. 근 2개 있어. 이러면 우리 여기서 fx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치? fx는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였었을 거야. 단 a는 음수야. 이걸 만들 수 있어. 자, 조건. 딱 첫 번째 줄의 조건 보고 이만큼은 지금 만들어냈어. 자, 그래서 이제 뭘 풀까 봤어. 자, 결론 뭡니까? 얘 풀래. f의 마이너스 x 0 이상을 풀래. 이걸 풀래. 근데 벌써 우리는 우연찮게 식은 벌써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지. 뭐 하라는 거야? fx식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세요 라는 뜻인 거잖아. 그쵸? 그럼 식 넣어주면 뭐가 되겠어?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상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그대로 얘를 갖다 쓴 거야 지금. 만들었어. 그럼 뭐야? 아이고 그래도 2차 부등식이네. 풀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있지? 항상 우리가 2차 부등식 풀 때는 x 앞에 계수 뭐 나오게 만들어라? 무조건 1한다. 양수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이너스를 하나 뽑아낼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하나 뽑아낼 거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 만나면 뭐 돼? 플러스 되죠. 그럼 뭐 돼? A에 x-3, x 플러스 2는 0 이상이에요. 부동 안 바뀌어요. 그래서. 되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풀고 싶은데 아까 뭘 했어? A 지금 이거 음수야. 그러면 A가 음수인 상태에서 그냥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양수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 뭘 고민해? 전체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뭐 돼? 마이너스 A에 x-3, x 플러스 2, 0이야. 하면 얘는 이제 양수 된 거야. 양수. 그럼 그냥 보면 돼 얘만. x절편. 마이너스 2하고 3. 뭐야? 0보다 작아. 사이에 끼인 부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개념도 갖다 쓰고 막 섞여야 돼. 순수하게 부등식만의 풀이란 건 없어. 전부 다 방정식에서 다 빌려온 풀이법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도 다 갖고 가. 뭐 판별식,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뭐 대의, 무슨 혈렉은 안 쓰지만 무슨 2차식 만들기 다 갖다 쓸 거야. 전부 다. 거기에 부등호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277번 요런 문제. 자,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쭈쭈쭈쭈쭈쭈쭈. 으짜. 자, 다음 문제 278번.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한 개뿐일 때 2단계예요. 아직은 근에 대해서 뭔가 조건 준 문제는 아직 안 풀 거야. 지금 당장은 그냥 근을 찾는 데에만 집중하시고 얘처럼 근에 대한 설명이 붙는 문제는 아직 안 건들 거야. 자, 그래서 278번은 2단계 문제. 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9번. 어이구, 뭐야 또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네. 근을 구하려가 아니라 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붙은 문제야. 얘도 2단계야. 똑같이. 아직 안 건들 거야. 아니 근 만들기도 근 찾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에 대한 설명을 언제 해석하고 있어? 지금 못해 아직. 할 수가 없어. 복잡하거든. 뭔가 새로운 개념을 또 배워야 되고. 못해요. 2단계. 279번도 2단계. 280번. 주어진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근이 뭐라는 거야?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근에 대한 설명이네? 근이 이렇게 나와. 여기 부분이야. 이 부분 이게 아니라 모든 실수가 근이다. 설명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2단계. 280번도 2단계. 그래서 지금 2단계 지금 3문제 정도 썼는데 이 2단계 문제들이 나중에 보시면 다 이어져 내용들이. 싹 이어져. 그래서 설명 개념은 뭐 대단스럽진 않은데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근 찾는 데 좀 목적을 두고 거기 위주로 먼저 봐야 되니까. 자, 됐죠? 여기까지. 자, 81번 볼게요. 아이고, 얘도 마찬가지네. 해가 없어야 되는데. 설명. 해가 없댄다. 설명. 해에 대한 설명. 2단계. 자, 어이구, 4문제 연타로 2단계 문제입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3월달 들어가서 실전편 때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죠. 자, 범위가 주어졌네. 자, 3 이상 6 이하에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선생님 이것도 설명이니까 아니요, 이건 좀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모든 x축을 놓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라는 형태다 보니까 뭔가 개념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얘는 모양의 분석이거든. 딱 이 부분에서 저 뭔 말이겠어? 자, x축이 있어. 자, 어딘가에 3이 있어. 자, 어딘가에 6이 있어. 자, 딴 부분은 관심 없어. 요 빗금친 부분만.
요 빗금친 부분에서 뭐야? 자, 잘 봐. 이거 근거하는 문제야. 뭐 모든 근이 이래 뭐 근이 없대 이 뜻이 아니지. 그냥 부등호가 성립을 한대. 부등호가. 뭔 부등호?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한대. 이해돼요? 그럼 0보다 크다는 게 뭔 뜻이야? x축 위에 있다는 뜻이지? 그치? 잘 봐봐. x제곱 계수 지금 1보다 음수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근데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다시 말해서 뭐 되겠습니까? 요 빗금친 부분에서는 무조건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x축 위에. 이해돼요? 그러면 간단히 보면 되겠네. 위에 오게 만들면 되겠네. 그냥. 위에 오게. 그치? 그럼 어떻게 따지면 돼? 원래는 이거 따지려면 뭐 했어야 된다? 꼭지점 위치를 찾았어야 돼. 원래는. 왜요? 정확하게 보려고. 근데 꼭지점 위치 몰라도 상관없어. 왜? 무조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빗금치 부분에서만. 그럼 뭐야? 함수값만 따도 되겠네. 6에서 함수값 0 이상이고 3에서도 0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첫째 뭐 할 수 있다? 그냥 어차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저 내용 자체는 뭐가 돼? 저기에서 그려지는 그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대. 만 따지면 되니까 얘를 fx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 돼. 그쵸? 따라 뭐 하면 되겠어요? 첫째, f3의 값이 0 이상이고 동시에 f6도 0 이상이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요거 3 넣어서 정리해서 나온 k 범위 값이랑 6 넣어서 나온 k 범위 값 뭐 찾으면 돼? 겹친 부분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번까지 계산할 이유가 없거든. 왜? 자, 뭐가 보이면 여기 3이 있고 여기에 6이 있다 칩시다. 자, 우리는 요 빗금친 부분에서만 주어진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지면 돼. 근데 조금 더 봤어. 쌤 저 꼭지점 찾을 수 있어요. 1차항 계수 나누기 2차항 계수의 절반의 마이너스. 그럼 어디야? 꼭지점 위치 2네 2. 그치? 어디에 꼭지점이 있어?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 여기 어딘가에. 됩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무조건 얘가 6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이거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여기가 얘보다 항상 더 높을 테니까 뭐하러 두 번 계산해? 얘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꼭지점 위치 한 번만 딱 봄으로써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F6이 0 이상이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따져야 돼. 따져야 돼. 이해되겠어? 그럼 끝났죠? 자, F6이 0 이상 6 넣자. 마이너스 36. 6, 4, 24. 마이너스 3. 플러스 4K. 0 이상 돼야 된다. 자, 다 넘겨버리자. 4K. 마이너스 12. 제 15. 따라서 K는 4분의 15 이상이면 된답니다. 끝나는 거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4겠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쌤 어떻게 뭐 푸는 게 2차 부등식 그래프 해석이 좀 많네요. 네, 2차 부등식 문제가 근을 구하는 문제면 그냥 풀면 되는데 근을 구하는 문제 말고 딴 걸 알아봐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프 해석 문제야.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283 한번 가볼게요. 어디 보자. 그래서 부등식 파트는 조금 어려워. 여기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우선 미리 먼저 연습할 수 있는 거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응용 개념은 나중에 따로 볼 수밖에 없어.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대. 딱 보자마자 아래로 볼록. 그쵸? 뭐 밑에 오케이 있어.
자, 어떤 직선이 있어? 뭐야? 저 직선. y는 x-3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문제 보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이면 뻥 뚫리고 얘를 말하는 거 색칠하면 안 돼? 같은 부분이야. 우리 위쪽에 있는 거니까 같은 부분은 안 되겠지? 여기도 이 부분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내 마음대로 X축이 여기쯤 있다 칠게. 그러면 이 알파 잡고 이 베타 잡았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면 어디겠어?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 부분이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문제에서 말한 대로 쫓아가면 이 부분이었을 거야. 이 부분이야. 자, 문제 더 읽어볼까? 그 값의 범위가 2보다 작고 b보다 크대. 뭐야? 이게 2예요. 이게 b예요. 됐죠? 가능하죠? 자, 그래서 뭐 하래? A, B를 찾으래. 아, 그래. 오케이. 자, 2보다 작고 B보다 큰 건 알겠어. 알파가 2고 B가 베타가 B야. 그런데 잘 봐봐. 이게 2고 얘가 지금 B야. 근데 이건 뭐야? 요 점의 X좌표잖아. 이것도 이 B값도 요 점의 X좌표지. 그러면 이 좌표값은 2, 몇이었을 거고 얘는 B, 몇이었겠네? 이해돼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봐라. 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거네?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에서 뭐 배웠죠?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뭘로 확인한다? 무조건 연립으로 확인한다. 아주 중요한 거지. 이건 잊어버리면 큰일 나. 두 그래프의 교점은 무조건 연립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여기서 나온 근이 뭐다? 교점의 X좌표거든. 되겠어? 그럼 거꾸로 봐도 되잖아. 교점의 X좌표가 근이었겠네? 그치? 아이고 그럼 다 했네요. 연립합시다.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게 이거야. 교점 나오면 연립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도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될까? 그 연립합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립이 뭐야? 그럼 갖다 놓자고. 대입법.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과 같다. 정리 다시 하시면 x제곱 넘겨서 플러스 ax 마이너스 1x 플러스 8은 0. 이것의 두 근이 2 또는 b라고. 될까요? 자, 뭐 하면 좋을까요? 대입해도 되고요. 뭐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 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럼 벌써 나오지. 아이고야 b 4네요. 4 넣었어. 몇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그럼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 아이고 a는 5였겠네. 그럼 끝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합쳤어. 부등식에 대한 개념도 합쳤고 방정식에 대한 개념도 합쳤고 함수와의 개념도 합쳤고 합쳐진 거야 다. 싹 다. 근데 지금 잘 보면 부등식의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개념밖에 거의 없는 거지.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283번 저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아주 중요한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다음은요. 284번.
쭉. 자, 뭐 있을까? 이것도 직선하고 관계네? 아까 283은 좀 비슷하다. 좀 다르다. 아까는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름을 썼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똑같이 2차 함수고 똑같이 직선인데 문제 보니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차피 저 위로 블록하지. 직선보다 아래 근데 직선이 저기 A가 몰라 아무튼 아래쪽에 있어야 돼.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 봐봐. 이거 보면 느낌 올 텐데. 안 만나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안 만나?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어요. 그럼 뭐야? 또 일립하겠네? 가능하겠지. 끝났네. 교점이 없대. 연립했을 때 실근이 없대.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주어진 내용이 어떤 부등식적인 내용에 대한 뭔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자, 이걸 부등식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거든. 왜? 배웠던 개념이니까. 자, 그럼 뭐 하겠어? 똑같이 연립하겠지.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연립하겠지. 자, 뭐 하자? a,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보다 같다? 자, 이항시키면 x제곱 넘어가서 a 마이너스 4의 x 저거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인데 얘가 실근이 없디야. 실근 없으면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돼. 그치? 끝났네. 자, 판별식 1차원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 값 1, c 값 j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풀면 되잖아. 자, a제곱 마이너스 8a 16 플러스 8a 마이너스 28 0보다 작아. 이거 없어진다. 되죠? 그럼 뭐야? a제곱은 12보다 작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죠? a제곱이 12보다 작아? 둘 다 루트 씌워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러면 루트 씌우면 절대값 a는 2루트 3보다 작아야 돼. 이거 많이 봤던 거다. 절대값 하나 상수. 에헤이, 바로 나오네. 되겠어? 여기서 부등식 내용 갖다 쓴 거야. 해석은 그냥 우리 알고 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쓴 것 뿐인 거고. 됐죠?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84번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번엔 뭘 보자? 285번. 네, 또 활용 문제가 나오네. 자, 2차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 2차 부등식. 자, 활용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고등학교 활용 문제는 중학교 때처럼 되게 대책 없지 않아요. 자, 우선 읽어보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m, 8m는 직사각형의 텃밭이 있어. 오케이, 알았어. 자, 가로, 세로를 각각 x만큼 늘릴 거야. 그래서 뭐가, 자, 주체가 뭐야? 대상물이 누구야? 넓이가. 이게 중요한 거야. 넓이가. 그럼 여기서 필요한 식이 뭘까? 넓이식. 그러면 그 뒤에 그 넓이에 대한 해석이 있겠지. 설명이. 뭐래? 만든 넓이가 현재 3배 이상. 되겠습니까? 그 뭐야? 원래 넓이의 3배 이상이 만든 넓이인 거야. 되겠어? 자, 그럼 못 따져요. 어차피 가로, 세로, 4, 8 잡혀 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면 32였겠지. 만든 거는 x만큼 늘렸어. 이게 만든 넓이야. 근데 뭐래? 이 넓이는 원래 넓이의 3배 이상이래. 끝.
그러니까 항상 활용 문제를 잘 풀 때는 뭐부터 찾아라? 대상이 누군데? 뭔데? 넓이야? 부피야? 길이야? 뭔데? 그러면 그 식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항상. 이해되겠어? 그럼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게 능력인 거야. 무슨 수를 쓰고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설명된 내용에 대한 꼴로 식 만들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필기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전개해야죠. 여기면 좋은데. 자, 풀면 x제곱 플러스 12x 48 32 쟤는 3 3 9 96. 그럼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4인가요? 뭐 있을까? 이래도 되나? 46. 되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6. 근데 봐봐. 0보다 큰 거지. 2차 식이 0보다 커. 어디 부분이야? 양끝값.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 문제는 저 x 미터 길이잖아. 음수 안 나오지. 따라서 x의 최소값은 몇 된다?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다 푸는 과정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다 쉽게 나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스럽지 않아. 대상물이 뭐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뭔데?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뭐 부피, 넓이, 뭐 길이 있다 있고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넓이, 만약에 넓이였어. 넓이를 만들 거야. 그럼 무슨 동의 넓이인데? 이렇게 따지면 돼, 형태가.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셀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럼 찾아봐야지. 어디를 어디를 가로 잡을까? 만들기만 하면 된 거야, 형태가. 근데 얘는 순수하게 도형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x, y로 잡아도 상관없죠. 그리고 어차피 써 있고. 되겠어? 너무 겁먹지 마, 활용 문제. 내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의 활용 문제보다 고등학교 활용 문제가 훨씬 더 나아.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 저 중학교 때 활용 진짜 못했어요. 그건 그때고. 그럼 과거에 너가 그랬던 거고 현재의 너는 안 그럴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활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법은 쭉 훑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습하고 나시면 우리 나중에 그 외적인 응용 개념을 찬찬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문제는 좀 빼야 돼요. 자, 뭐뭐 빼야 되느냐? 292번 2단계, 293번도 2단계, 294번도 2단계,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5번도 2단계, 299번 2단계. 네, 요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2차 부등식 끝냅시다.